예, 주식 선물 상장된 종목 중에서 좀 버블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젠. 예, 시젠 최근 들어 좀 떨어지고 있죠. 21선도 깨지고 그래서 요 패턴은 하나 가능한 건 알아두시고 여기를 넘는 듯 하다가 흘러내려서 떨어지고 물론 반등을 오겠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이 라인 61선을 지켜낼 경우에는 상황 따라서 여기를 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어쨌든 외국인도 좀 빠지고 있고 기관도 빠지는 중이라서 조금 들어왔다가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요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기관이. 그 후에 다시 좀 빠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워낙에 또 요즘에 개인들의 힘이 세긴 세서요. 21선을 회복하면은 조금 하방을 줄이시는 걸로 보고 때 21선을 깼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더 늘리시는 방향 21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61선 깨면은 또 추가로 하방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조금 분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1선을 지켜내게 되면 이 녹색 선이요. 이걸 지켜내게 되면은 지킨다면은 상황 봐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61선 깨게 되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즌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고평가다. 그런 기술력을 감안해도 좀 너무 올라서 고평가인 것 뿐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전형적인 작전주 급등주 차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떨어지는 중에 이 정도의 반등은 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올릴 때 늘 블록딜을 해왔었습니다.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고정권에서도 하고 아마도 조만간 또 블록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자 보세요.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해서 떨어져 왔냐면은 외국 애들이 블록딜에서 나갈 때마다 떨어져 왔어요. 그걸 누가 받아주고 있냐? 기관이 블록딜을 해주면서 받아주고 있죠. 결국 투신권이나 이런 기관에서 받아주는 거는 나중에 이게 크게 하락할 경우에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관들이 어마한데 이런 고점에서 이런 거 받아주고 앉았느라 이 돈은 나중에 이거 산 거 이만큼 떨어진 거 다 손실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반등하다가 또 꺾일 건데 예전에 주포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랑 이것들이 기관들하고 개인들한테 분산이 된 거랑 이렇게 되면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점점 이렇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받아서 그거를 일괄되게 얘네들이 매도를 안 하고 매질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똑같습니다. 헬스케어도 똑같죠. 어떻게 되면 떨어진다?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블록딜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블록딜 할 때 올리고 지금 블록딜 하면서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떨어지는 동안에도 그때그때 반등은 왔어요. 물론 이번 반등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꾼 다음에 온 반등이라 지금처럼 크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실 것은 역배열 정배열 잘 모르시면은 여튼 밑에 이평선을 깔고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주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더 나오다가 이제 꼬라박는 겁니다. 합병 테마가 있긴 합니다. 합병이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하방을 지금 많이 치기에는 다 21선 위고 약간 정배열화 돼 있어서 하지만 계속 보고 있다가 21선 깨졌을 때 그때 또 하방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하방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말라고 하고 조금 들어가 있고 오를 때마다 치던지 그렇게 21선이 깨질 때 하방을 크게 늘리거나 그렇게 하라는 의견 드린 상태입니다. 요즘 제약주가 조금 매기가 오면서 영진약품도 21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21선 지켜내면 이것도 하방을 버블은 확연하죠. PBR이 높고 버블은 아직도 확연한데 그래도 이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보십시오. 긴 그림 보세요.
긴 그림상 낙폭은 많이 떨어 고점 대비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얼마나 더 큰 버블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더 떨어질 정도의 버블인데 그러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22선 회복했을 때는 하방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하방 이거를 여기를 특히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반등이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못 넘게 되면은 조금 반등 오다가 다시 꼬라박게 되는 거고요. 연기약품 나중에 뭐 반등이 더 추가로 오더라도 결국에는 뭐 더 추가로 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꼬라박히게 될 그 정도의 버블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윗단, 아랫단, 윗단이 박스권에서 깼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일봉상 보시면은 기관이 올리고 있어요. 기관 보이시죠? 기관이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21선 회복했고 있기 때문에 특히 121선까지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 따라서 추가 상승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월도 워낙 버블이 좀 큰 편이라 해도 PBR상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윗단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윗단 돌파는 하기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반등 오다가 꺾이지 않을까. 아니면 윗단 가까이 또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윗단 가까이 간다고 봤을 때는 4만 원 부근이라서 글쎄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하나? 이렇게 여러 번. 요번에 윗단 저는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고점에서 매집이 풀리면 주포들이 처분을 이렇게 시도하면서 고점에서 시도하면서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게 되면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예 없었으면 모를까 좀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펀드나 그런 펀드 자금으로 들어온 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같이 마치 패시브 자금처럼 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도 같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GM 빼고는 다 거의 21선을 회복한 상태라 지금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차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이것도 적립식으로 오를 때 일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고 싶다 하방에 그러면 한 300만 원만 넣어놓고 나머지 700만 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하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든 이 종목들은 현가격 아래로 오는데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합병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또 할지 메딕독스 예전부터 고점에서 지금 경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여러 번 올려붙였어요. 여러 번 올려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또 뭐가 악재가 하나 터졌죠. 악재가 터진 날은 버티더니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외국인 그동안 작전하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올려붙일 때도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그래서 올려붙인 주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진 시점이라 여기서 하방을 더 쳐야 되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버블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식의 경과를 나중에 다 겪게 될 겁니다. 중간에 아무리 큰 반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항공은 많은 부채 비율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경고드렸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살아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피레침 맞았어요. 장중에 딱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금요일날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네요.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나중에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부채 비율이 너무 커서 대한항공이 물론 살릴 겁니다. 큰 기업이라 살리긴 할 건데 살리더라도 그 모든 고통은 보통 주주들에게 다 넘기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꼭 3자 배정으로 해서 지들끼리만 다 먹고 주주들한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과거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좀 걱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살리긴 살리되 반등하더라도 좀 상당한 오랜 기간 주가에 고통이 있을 것 같다. 예, 하이트 진로
기관이 작전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버블이에요, 버블. 그냥 뭐 PBR3 버블인데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업황도 안 좋은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올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관이 조금 살짝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만약 기관이 여기서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아마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아직은 21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조금 하방을 많이 가져가도 되는 시점으로 보이고, 기관이 주포라서 기관이 좀 빠져줘야 돼요. 외국인이 좀 사긴 하는데 외국인이 주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관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친 종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버블이 있어서 오르니까 계속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죠. 제약주의 버블을 논할 때 물론 이제 신라젠 계열, 적자 계열이면서 어떤 작전 주격, 회사랑 짜고 하다시피 하는 그런 작전한 종목도 많이 있다고. 최근에 뭐 HLB, 파미셀, 메지온, 알티오젠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제넥신, 코스닥 시총상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가장 많은 개인이 손해가 볼 종목은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상당히 우량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정말 꼼꼼히 뜯어보지 않고 이들의 행태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는 한 잘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식이죠. 화장을 해서 화장 너무 진하게 해서 본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의혹이 하나둘씩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 밝혀져 왔죠. R&D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왔어도 여전히 건재한데요. 지금 셀트리온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 동물 임상 실험에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제약주 중에 코로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코로나로 뭐 했다, 무슨 원료 발견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상승을 시도하거나 또 개인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금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는 지금 세계 유수한 기업들도 아직 제대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신약을 개발한 업체도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그걸 동물 임상, 그러니까 딱 핑계대기 좋죠. 동물 임상에서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경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는 솔직히 셀트리온보다는 오히려 신라젠 계열의 애들이 오히려 코로나를 빌미로 이렇게 해서 어, 자신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설거지하고 나가는데 이용할 줄 알았더니 조금 의외입니다. 이것도 셀트리온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가 얘네들이 조금은 빠르게 어떤 개인들을 아니면 주가를 좀 더 올려서, 글쎄요,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중에도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로서의 일부 기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트를 무조건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들이 가진 램시마나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 기술의 가치가 그렇게 크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구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안 좋았던 작전주들이 하는 거에서 별로 안 걸리는 게 없는데다가 지금 요번에 저는 이 코로나 동물 임상시험 이걸 보면서 더더욱 이 기업에 대한 안 좋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를 주무르는데 너무 그동안 능수능란했고, 애플 투자 회사는 그 자신의 자회사격으로 해서 결국에는 또 올리면서 블록딜하고 그러면서 또 합병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어느 기업의 셋 중에 어디로 더 수혜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문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셋 중에 어느 기업 하나는 조금 피박을 쓸 수가 있어요. 합병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펀드로 자금은 계속 들어올 거고, 강남 PB나 뭐 어떤 그런 쪽에서 또 제약 바이오에서
좋은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제 차라리 복제약 수준의, 오히려 우리나라 보면은 뭐 그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친근한 기업들, 중소제약주들, 우리 뭐 어떤 기업은 파스 만들고 어떤 기업은 복제약을 만들지만은 그 기업들은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팔고 처방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더딜지라도 오히려 오너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들은 작전 세력들의 오퍼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신라젠이나 그런 작전 세력들은 회사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작전 세력과 이렇게 짜고, 예를 들어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작전 세력들과 짜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은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기업들 중에 뭐 복제약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업들 중에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복제약을 기반으로 또 나중에 연구하고, 오히려 저는 정말로 나중에 제대로 된 신약을 만든 기업이 지금 이런 뭐 한미약품이니 뭐 티슈진이니 뭐 빈수레처럼 셀트리온이니 빈수레 유러나고 코로나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 뭐 신라젠 뭐 파밀세 뭐 HLB 이런 기업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 제약주에서 오히려 그런 곳에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그럽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상에 아직도 버블이 PBR 7 이상, 10 이상 여전히 삐끼질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펀드 계열로, 헬스케어 펀드 계열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타이거 헬스케어라고, 그것도 이제 주식 선물은 아닐 거고 섹터 선물 헬스케어 있죠. 그것도 하방을 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인가, 그건 주식 선물인가. 그런데 구성 종목이 셀트리온과 여러 잡단, 거기에는 뭐 진짜 잡주 기업도 들어 있어요. HLB나 그런 적자 종목, 적자를 다 잡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계열들 다 들어 있는 그 펀드에 대한 헬스케어 하방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올 때마다 계속 하방을 늘려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수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잡주 계열들이 좀 비중이 높았으면 더 하락이 쉬울 텐데, 왜냐면 신라젠 같은 경우는 10분의 1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셀트리온이 장기적으로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36,000원인가요? 예, 그 이하로 저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그 전에 얘네들의 물량 아직 남아있는 외국인의 블록들로 나가기 위해서 반등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정말로 어떤 뭐 좋은 걸 개발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믿는 거고, 제 경험상으로 아직까지 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그 한 종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제가 예측한 대로 망하게 되면 너무 망할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량주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